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순간이었다. 한유라의 미소는 너무나도 달콤했다. 마치 범죄 현장 위에 뿌려진 인공 감미료처럼. 그녀는 임원실 복도 끝 에스프레소 머신 옆 대리석 카운터에 기대어 반짝이는 젤 네일을 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스텐 텀블러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의 시간을 재는 사람처럼. 내가 이 임원 전용 라운지에서 커피를 내려 마신 지 12년째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늘 마시던 대로 바닐라 시럽을 2펌프 넣은 세상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준법 감시팀장이라고 쓰인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녀는 마치 내가 자기 그릭 요거트의 오줌이라도 눈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팀장님, 여기 제한구역인 거 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했으며 은근한 경멸감이 배어 있었다. 회의실로 반쯤 걸어갔을 때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가 농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유리문에 붙어있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는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가 글씨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오래전에 잊힌 코로나 관련 공지문의 잔해일 터였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경의를 표하듯 머그잔을 들어보였다. 라떼 한 잔 마시는데 방호복이라도 입어야 하는 줄은 몰랐네. 내가 대꾸했다. 그게 오전 9시 4분이었다. 그리고 오후 2시 13분 인사팀이 나를 불렀다. 영안실 서랍 같은 냉기가 느껴졌다. 인사팀 3명이 마치 총사령 집행대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늘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는 인사팀 김 부장이 종이를 들고 마치 성경이라도 읽듯 읊조렸다. 제한구역 내 소비 규정의 의도적 위반으로 인해 귀하의 고용계약을 금일부로 해지합니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빤히 쳐다보았다. 맥박은 안정적이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 해고 조항이 명시된 서류를 한 부 출력해 주시겠어요? 내가 물었다. 김 부장은 마치 휴가 중에 리필을 요청받은 사람처럼 살짝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 글자들이 아프지는 않았다. 정말로 나를 찌른 것은 회의실 안의 침묵,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유라뿐만 아니라 더 높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52세였고 퇴직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이름은 우리 회사 최고 정보 책임자. 보다 더 많은 내부 규정 문서에 올라 있었다. 나는 럭손테크라는 비대한 회사가 벌금 폭탄을 맞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온 준법 감시의 척추였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었다. 임원실의 새로운 총아, 전자담배와 인스타그램에서 배운 경영학 학위,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무장한 그녀 앞에서는 말이다. 웃기는 일이었다.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의 증거 보관 연속성, 기록 보존, 다중 인증 같은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며 보냈다. 그런데 정작 진짜 규정 위반은 내가 한유라의 링크드인 검색 필터에서 나이로 걸러질 만큼 뻔뻔하게 늙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 나는 김 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고 해고 처리, 체크리스트 6페이지, C섹션 3번 항목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다. 왜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오늘은 모든 걸 정확하게 처리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서요. 그들은 마치 내가 방사능 물질이라도 되는 양 나를 밖으로 호송했다. 내 동료들,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이들은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 명은 입모양으로 미안해요 라고 말하려다 끝내기 전에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내 토트백과 머그잔 그리고 2가지 진실로 윙윙거리는 머리를 가지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첫째, 나는 아직 화나지 않았다. 둘째,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정확히 돌려줄 것이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식의 복수는 살해 협박이나 극적인 퇴장도 없었다. 그저 코드 한 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휴대폰으로 조용히 입력한 인증 시퀀스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4년 전 내가 비상 프로토콜로 작성해둔 바로 그 시퀀스였다. 준법 감시의 연속성, 보안의 무결성을 위해 부적절한 인물이 올바른 열쇠를 쥐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들은 방금 그녀에게 그 열쇠를 줘버린 것이다. 아, 혹시 아직도 제 카페인 가득한 복수극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중 95%는 유라 씨 첫 주보다 더 심한 날로 먹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어쨌든 나는 차에서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단골 빵집으로 운전해 가서 체리 데니쉬를 하나 사고 룸미러 속에서 럭손테크 건물이 마침내 끊어낸 나쁜 습관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내 휴대폰이 한 번, 그리고 2번 울렸다. 방금 내가 건드린 앱에서 온 알림이었다. 내 얼굴은 평온했고 맥박조차 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으니까. 그건 그저 커피에 불과했다. 진짜는 이제 막 우려나기 시작했을 뿐. 나를 호송하도록 배정된 보안팀 직원, 민준군, 불쌍한 친구, 다른 어디라도 가고 싶어하는 얼굴이었다. 아마도 자기가 호송하는 사람이 회사의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직접 작성한 여자라는 사실은 모른 채 마트에서 물건 훔친 사람을 내보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휴게실을 지날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먹다 남은 눅눅한 도넛과 반쯤 마신 콤부차를 내 2017년 이달의 사원 명패 옆에 두고 간 곳이었다. 나는 정확히 1초간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대표님이 아직 내 이름을 알던 시절이었음을 기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우리 회사가 아직 본질에 신경 쓰던 시절. 지금은 임원실에 조명 장비가 있고 인턴들이 주관하는 마음 챙김 모임이 열리는 회사가 되었지만 이쪽입니다. 민준군이 중얼거리며 유리 이중문을 가리켰다. 마치 내가 나가는 길을 모를까봐 알려주기라도 하듯.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분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내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마치 교통 상황을 확인하는 것처럼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 앱은 3개의 폴더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준법 감시 셀V 3.4 1. 겉보기엔 계산기 앱 같았다. 무해하고 심지어 지루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사 도구가 아니었다. 내가 밤과 주말을 바쳐 만들고 안전장치와 이중화를 겹겹이 쌓고 그 심장 박동을 우리 내부 서버 매트릭스와 동기화되도록 암호화한 시스템이었다. 이론상 나는 더 이상 관리자 오버라이드 접근 권한이 없어야 했다. 그건 누군가 신경 쓰고 있을 때나 중요한 얘기다. 나는 내 시퀀스를 입력했다. 8자리 숫자. 화려함도 팡파르도 없었다. 그저 확인 버튼뿐. 컴플라이언스 브릿지 프로토콜 게시됨. 확인을 누르는 순간 나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마치 정전 중에 밖에 나가 처음으로 침묵을 듣는 기분이었다. 경보음도 깜빡이는 불빛도 없이 그들이 존재조차 잊고 있던 곳에서 디지털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괜찮으세요? 엘리베이터에 타자 민준군이 조용히 물었다. 이보다 더 최악인 아침도 있었어. 내가 말했다. 사실이었다. 한 번은 구매팀과 PDF가 더 윤리적인 파일 형식인지 DOCX가 더 윤리적인지를 두고 3시간짜리 회의를 한 적도 있었으니까 1층에서 나는 안내 데스크에 잠시 멈췄다. 상냥한 수진 씨가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사원증을 건넸다. 그녀는 망설였다. 정말이세요? 규정이야. 내가 말했다. 오늘부로 즉시 효력 발생.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때서야 나는 그녀가 몰랐다는 걸 깨달았다. 아무도 몰랐다. 이건 조용하고 전략적으로 처리된 일이었다. 아마 유라는 이것이 자신을 결단력 있게 보이게 할 거라 생각했겠지. 아마 대표님은 나를 제거하는 것이 어떤 내부 권력 다툼을 단순화시킬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법적 생존 가능성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에는 단순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길가에서 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기초를 뽑아냈는데 집이 서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코트를 반쯤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눈을 시리게 할 만큼 불었다. 길 건너편에서는 마케팅팀의 누군가가 푸드트럭 앞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극적인 사과도 없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러가는 제국의 소리만이 들렸다. 하지만 변했다. 내가 차에 도착할 때쯤 첫 번째 알림이 왔다. 그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내 보조 이메일 계정으로 온 핑이었다. 준법 감시 쉘로부터 온 상태 업데이트였다. 브릿지 활성화, 내부 트리거 잠김, 검증 타이머 시작됨. 그들은 오늘 어쩌면 내일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미검증 문서에 대한 접근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클라우드 동기화를 동결하고 감사 추적 기록에 깃발을 꽂기 시작했다. 마치 혈관 속에서 조용히 응고되다가 뇌졸중이 닥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혈전처럼. 차 시동을 걸면서 나는 유라를 생각했다. 내가 인사팀을 나올 때 그녀가 짓던 의기양양한 미소, 마치 트로피라도 되는 양 텀블러를 돌리던 모습. 그녀는 분기 보고서 대시보드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테고. 본사 어딘가에서는 IT 부서의 누군가가 머리를 긁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 재무팀 몇몇이 자신들의 규정 준수 인증 매트릭스가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패닉은 바로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건 천천히 타들어가는 불이었다. 그럴듯한 부인을 위해 설계되었고 완전히 합법적이며 추적 가능하고 오버라이드 코드를 안다면 되돌릴 수도 있었다. 스포일러, 그들은 몰랐다. 나는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잠시 침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12년의 근속이 커피 한 잔과 내 이름 철자가 틀린 프린트 한 장으로 축소되었다. 기업 세계에서 굴욕은 예술의 한 형태다. 하지만 보복, 그건 과학이다. 그리고 나는 두 분야 모두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8시 17분, 균열의 첫 징후가 자동차 앞 유리에 금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다. IT 부서는 그것을 비핵심 동기화 중단으로 분류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까지는 제발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라는 뜻의 기업 용어였다. 서버는 느려졌고 클라우드 백업은 시간 초과로 실패했다. 정부 고객들을 위해 매일 보고서를 취합해야 하는 자동 생성 준법 감시 로그는 빈칸을 반환하기 시작했다. 메타데이터 테이블은 텅 비었고 접근 로그는 뒤죽박죽이거나 삭제 처리되었다. 오전 9시가 되자 패닉이 번지기 시작했다. 인프라 슬랙 채널에 2단계 긴급 티켓이 올라왔다. 단 한 단어, 모든 글자가 대문자였다. 미검증. 그것이 핵심 단어였다. 그 한 단어는 시스템 내의 모든 것, 공급업체 인보이스부터 연방규정 준수 인증서까지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법률 용어로 말하자면 데이터가 방금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시스템은 내가 몇 년 전 구축해둔 제한 접근 모드로 전환되었다. 대부분의 감사팀조차 그 존재를 모를 만큼 프로토콜 문서 깊숙이 묻혀있던 비상대책이었다. 내부 리스크 대응 매뉴얼 389페이지의 각주 42번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말이다. 스포일러, 아무도 그걸 읽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반쯤 먹다만 오트밀을 앞에 두고 내가 더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미러링 시스템을 통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장이라도 플러그를 뽑아 동결을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파일을 구워놓고 식기도 전에 버리는 것과 같았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있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바보들의 실패를 음미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이중화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있었다. 어쩌면 경영진 중 누군가가 그 프로토콜을 기억해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들 중 하나가 마스터 연속성 바인더를 열고 내 붉은 펜 자국,
거미줄처럼 보이는 순서도 모든 중요 프로세스 하단에 찍힌 차세현 이니셜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나는 내가 만든 것을 숨기지 않았다. 단지 그들이 배우려고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을 뿐이다. 오전 9시 31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럭손테크의 전자 인보이스 포털이 다운되었다는 뉴스 알림이었다. 한 공급업체가 럭손테크를 향해 트윗을 날렸다. 로그인이 안 되네요. 오류 310 미검증이라고 뜹니다. 무슨 일이죠? 그 트윗에는 좋아요가 하나 있었다. 내 것이었다. 도시 반대편. 매달린 화분과 값비싼 인체공학적 의자가 있는 코너 오피스에서 유라는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기업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팀빌딩 틱톡 영상이나 찍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인사팀의 김 부장은 아마도 부정의 상태에 빠져 그저 크롬 캐시 문제일 뿐이라며 대시보드를 새로 고침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수동 공격적인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가장 좋은 점은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폭발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은 주인에게 서빙하기를 거부하는 집사처럼 잠시 멈췄을 뿐이었다. 오전 10시 7분 첫 번째 큰 건이 터졌다. 국토교통부 보고 포털과의 자동 동기화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연방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검증된 감사 추적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다. 나 없이는, 아니, 내 신원과 연결된 자격증명 없이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설계한 대로 시스템은 즉흥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것이다. 5년짜리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어떤 인턴이 XML 스키마를 로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제 위험에 처했다. 공식적인 내부 경고는 간결했다. 상태, 시스템이 제한 접근 모드로 전환됨. 사유, 미검증 오버라이드 감지됨. 마지막 승인 시퀀스 차세연. 나는 2년 전 정기적인 준법 감시 훈련 중에 그 오버라이드 프로토콜에 직접 서명했다. 4단계의 인증 절차 아래에 묻어두고 유지보수 기능인 것처럼 위장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누군가 대담해질 것이라는 걸. 누군가 준법 감시팀장이라는 직함이 장식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걸. 누군가 귀리 우유 라떼를 마시며 10년간의 조용한 노동을 무너뜨리고는 회사를 더 날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걸. 그들은 이제 생명줄이 끊겼을 때 날렵함이 어떤 모습인지 배우게 될 참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더 따랐다. 이번에는 시스템이 곧 드라마다라고 쓰인 머그잔에 애틀랜타 지사의 운영팀으로 승진하기 전 내 옛 비서가 준 선물이었다. 똑똑한 아이였다. 그녀는 그날 아침 문자를 보냈다. 팀장님, 혹시 뭐 하셨어요?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나는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가 지웠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 가슴속에서 만족감이 피어올랐지만 그건 기쁨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건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고 살균된 감정이었다. 마치 몇 년간 물을 주며 키운 식물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시드는 것을 보며 글쎄, 정원사를 고양이로 바꿔놓고 뭘 기대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커피 한 잔 때문에 나를 대체하려 했다. 이제 그들은 경비 보고서 한 장도 출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겨우 아침일 뿐이었다. 오후 3시 5분 박태준 대표는 완전한 위기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관객들이 무대 뒤에 와이어를 눈치채기 시작했을 때 CEO나 서툰 마술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망상적인 낙관론이었다. 이사회는 이미 20분이나 진행 중이었고 그는 일시적인 시스템 이상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있었다. 첫 1분 동안 클라우드 환경을 이전하는 중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이미 번들거리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이건 그냥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그는 백엔드 작업 완료율이 70%나 급락한 막대 그래프를 막연하게 가리키며 주장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감사 인프라를 업데이트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죠. 이사들은 마치
그가 타이타닉이 상쾌할 정도로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그를 쳐다봤다. 확실합니까? 테이블 맨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차 팀장 퇴사와 관련이 없는 게 확실하냐고요.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혜린 이사였다. 전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이자 현 이사회 이사 그리고 판사 미망인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완벽했고 손톱은 진실보다 날카로웠으며 그녀가 말할 때는 아무도 심지어 박 대표조차 끼어들지 못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혜린 이사님, 물론 차 팀장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그녀가 손을 들었다. 그만. 침묵이 판사의 망치처럼 떨어졌다. 제가 경고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긴급 대응 로그도 검토했고요. 이건 단순한 결함이 아닙니다. 결함이란 코드 한 줄이 실패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전체 준법 감시 앵커 프로토콜이 모든 데이터 보관 연속성 체인에 걸쳐 시스템 전반의 인증을 철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린 이사는 법무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연방 감사 검증을 위해 단일 신원 페이로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법무팀장은 스테이플러라도 삼킨 듯한 표정이었다. 통합의 깊이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혜린 이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럼 정확히 뭘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박 대표가 필사적으로 끼어들었다. 이미 접근 권한 복구를 위해 협력업체들과 접촉을 시작했고 임시 감사 책임자에게 역인증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시 감사 책임자 같은 건 없습니다. 이혜린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표님은 전환 계획도 없이 유일한 팀장을 해고함으로써 준법감시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CEO 옆 두 자리에 앉아있던 유라조차 처음으로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혜린 이사가 덧붙였다. 그녀는 왜 해고됐죠? 커피 때문입니다. 박 대표가 헛기침을 했다. 엄밀히 말해 제한구역 내 소비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그 규정, 제가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이혜린 이사가 말했다. 그건 서버실을 위한 것이었지 임원 복도에 있는 캡슐 커피 머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등을 기대고 마치 선고를 내리려는 판사처럼 손을 깍지 꼈다. 그리고 설령 규정 위반이었다고 해도 모든 준법 감시 계층에 걸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을 해고하는 일은 전환 브리핑, 접근 권한 연쇄 차단, 그리고 시스템 이중화 점검을 포함했어야 합니다. 대표님은 그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박 대표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도시 반대편. 나는 법원이 보이는 조용한 시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붉은 펜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체계적으로 한 줄 한 줄 여백의 작은 메모를 적어가면서 7조 시항이 확실히 명시하고 있네요. 그녀가 마침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퇴직연금 수령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작된 규정 위반을 근거로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당 해고가 아니라 보복성 해고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복직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그럼 목표가 뭐죠? 나는 휴대폰을 흘급봤다. 또 다른 알림이었다. 럭손테크의 동부 해안 협력업체가 배송 자격 증명 확인 불가를 이유로 계약을 일시 중단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보고 미소 지었다. 자신들이 한 번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기반 위에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살폈다. 그들을 완전히 묻어버릴 수도 있겠군요. 정말로요?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계획이 아니에요. 그녀가 눈썹을 치켜떴다. 나는 그들이 기어와서 빌게 만들고 싶어요. 내가 말을 이었다. 이사회 앞에서, 유라 앞에서, 그리고 빌어먹을 라떼 한 잔 마셨다는 이유로 도둑처럼 끌려나가는 나를 지켜봤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는 그들이 애원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런 다음엔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악수했다. 아직 서류 작업도 소송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끈기 있는 가능성만이 존재했다. 박 대표가 서버 이전 탓을 하도록 내버려둬라. 유라가 아무 문제 없는 척하게 내버려둬라. 법무팀이 정책 A1, 최종 진짜 최종, HWP 같은 파일명으로 암호가 걸린 수백 개의 문서를 뒤지느라 허둥대게 내버려둬라. 이혜린 이사가 실타래를 계속해서 하나씩 풀도록 내버려둬라. 나는 아무것도 불태우지 않았다. 그저 핀을 하나씩 뽑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정확히 오전 10시 22분. 그 이메일은 구매팀의 운석처럼 떨어졌다. 제목, 계약 보류 긴급 회신 요청, 발신자, 국토교통부 시스템 관리실, 번역하자면 정부였다. 이메일은 짧고 잔인했으며 매우 명확했다. 불완전하고 검증 불가능한 리스크 준수 인증으로 인해 계약 LX44만 8003을 내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보류합니다. 이는 연방 조달 기준에 따른 예방적 조치이며 위법 행위를 암시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감사 추적 연속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것입니다. 계약 금액 500억 원. 이미 예산이 책정되었고 3주 전 박 대표가 철자도 제대로 못 쓸 스마트 물류 그리드의 거대한 디지털 렌더링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발표했던 가쁜 보도자료의 주인공이었다. 패닉은 이메일이 채 다 읽히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구매팀은 법무팀에 전화했고 법무팀은 준법감시팀에 전화했다. 준법감시팀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우스가 화면 밖으로 튕겨나갈 정도로 손을 떨던 법무팀 직원은 관련된 시스템 경로에 마스터 감사 로그를 뽑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같은 자동 메시지를 낳을 뿐이었다. 관리 책임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없음, 규정 준수 앵커를 알 수 없음. 그들은 자신들의 증거로부터 차단당했다. 로그, 즉 납품, 규정 준수, 그리고 윤리 기준에 대한 핵심적인 법적 증거는 모두 차세연의 신원 뒤에 중첩되어 있었다. 단순한 그녀의 로그인이 아니었다. 연방 리스크 완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프로토콜에 암호화된 그녀의 서명 체인이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연방 계약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추적 가능한 인간 권위. 그들은 그 인간을 해고했다. 시스템은 그에 상응하게 반응했다. 박 대표는 IT 부서에 소리쳤고 IT는 법무팀을 탓했고 법무팀은 유라를 탓했다. 유라는 차세연을 탓하려 했지만 그때는 이미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한편 내 홈오피스에서 나는 추리닝 차림으로 세 개의 서로 다른 구매 관련 이메일 체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커피 테이블 가장자리에 발을 올려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캐모마일 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더 이상 정의 구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커져갔다. 그건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분노에 찬 무언가였다. 진실은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 위반을 경고나 사과 혹은 기본적인 프로 정신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나를 본보기처럼 끌고 나갔다. 그들은 굴욕을 원했고 침묵을 원했다. 그들은 이제 둘 다 얻지 못할 참이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이 지역 번호, 서울이었다. 세 번째 울림에 받았다. 차세연입니다. 또렷하고 여성스럽고 매우 침착한 목소리였다. 차 팀장님, 저는 앨런 그레이슨 이사회 의장님의 비서인 산드라 김입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팀장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하셨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가능하며 의장님 스케줄은 비워두셨습니다. 내 입술이 벌어졌다. 그 이름을 들어본 지 오래되었다. 앨런 그레이슨. 럭손테크의 모든 주요장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지만 전화 한 통으로 나쁜 인수를 무산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외부에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산드라가 말을 이었다. 보안 인력이나 중개인 없이요.
의장님께서는 팀장님께서 신중함을 선호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에 무게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잠시 멈췄다. 어디죠? 민감한 사안을 다루실 때 사용하시는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호 괜찮으십니까? 가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의 불길은 더 이상 만족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마침내 예의라는 목줄에서 풀려난 분노. 왜냐하면 이건 유라와 그녀의 좀스러운 권력 다툼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잉크 카트리지처럼 취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다.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유용한,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은 현금과 피를 흘리며 스스로를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일찍 도착했다. 건물은 간판이 없는 세련된 외관으로 강남 어딘가에 있었다. 비서가 나를 개인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긴 회의실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앨런 그레이슨이 혼자 서 있었다. 재킷 없이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이미 반쯤 메모로 채워진 법률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는 악수도 커피도 권하지 않고 그저 의자를 가리켰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가 물었다. 나는 앉았다. 제가 무엇을 촉발시켰는지는 압니다. 그들이 의장님께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는 감정에 기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든 게 괜찮다고 했소. 계약은 기술적인 보류 상태이며 48시간 내에 해결될 거라고.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그가 펜으로 노트를 두드렸다. 내가 실제 계약서를 읽어봤기 때문이요. 그리고 세부 조항에는 인증 가능한 리스크 준수 체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연방 재검토가 촉발될 수 있다고 쓰여 있어. 그 재검토는 6개월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아니면 거래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어. 나는 손을 모았다. 그들은 저를 해고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 하지만 해고했고, 이제 우리는 추락하고 있소.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요. 당신은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 생각이요? 나는 그의 눈을 흔들림 없이 마주했다. 저는 아직 제가 끝낼지 말지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을 기댔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서 존경이나 두려움 혹은 그 둘 모두와 비슷한 무언가의 희미한 빛을 보았다. 방은 조용해졌다. 권력은 이동했다. 폭발과 함께가 아니라 보류된 서명과 함께.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마치 이 연극의 일부가 되는 것이 부끄럽다는 듯 삐걱거리며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함을 위해 옷을 차려입었다. 네이비색 슬랙스,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진주 귀걸이. 나는 결정이 이미 내려진 사람처럼 걸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이 아니었을 뿐 박 대표는 이미 얼굴이 붉어진 채 소방훈련 후 교실을 다시 장악하려는 기간제 교사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완전히 비전문적이야, 차세현 씨. 앙심을 품고 솔직히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창피한 짓이야. 그의 손가락이 이사들을 향했다가 다시 나를 향해 삿대질했다. 여기는 회사지. 당신 개인의 체스판이 아니라고. 유라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성인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조용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처음으로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였다. 나머지 이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증언 녹취를 보고 있는지 스릴러 영화 예고편을 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앨런 그레이스는 테이블 상석에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저 관찰할 뿐 개입하지도 누구를 구해주지도 않았다. 그 사실이 모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솔직해집시다. 박 대표가 내뱉었다. 당신은 힘을 과시하러 온 거야. 이게 바로 그거지. 수십 년간 고용을 보장받았는데 정당하게 절차대로 그게 끝나자 앙심을 품고 회사를 불태우기로 결심한 거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굴리거나 연극적인 한숨을 내쉬지도 않았다.
그저 손님용 의자에 앉아 내 휴대폰을 마치 기도서처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 회의는 호의일 뿐이요. 박 대표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건 앨런이 요청했기 때문이지 복직은 없을 거요. 우리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작업 중이고 협력 업체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소. 당신의 생때는 잘 알았소. 그는 마치 법정 드라마에서 최종 변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여전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한번 톡 두드렸다. 진동은 미세해서 거의 감지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신호였다. 5년 전 내가 이중화 프로토콜에 심어둔 트리거였다. 파괴적이지도 영구적이지도 않은 그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신호. 박 대표 뒤에 대형 모니터가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깜빡였다. 유라가 먼저 알아차렸다. 화면이 회복 지표를 보여주던 평범한 파이 차트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으로 바뀌었다. 시스템 로그였다. 하나씩. 내부 시스템 목록이 회의실에 72인치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가득 채웠다. 재무 보고서, 세무 서류, 협력업체 인증서. 모두 굵은 빨간색 글자로 미검증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잠깐, 박 대표가 뒤돌아서며 말했다. 이게 뭐야? 더 많은 항목들이 나타났다. 수출 허가서, 분기별 실적, 감사 추적 기록. 그러다 신원 연결 누락으로 플래그가 지정된 급여 검증 매트릭스가 떴다. 그리고 보관 연속성 중단됨, 앵커 차세연 상태, 권한 부인됨이라는 경고가 떴다. 법무팀장의 턱이 굳어졌다. 이혜린 이사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간단히 말했다. 세상에, 박 대표가 나에게 다시 돌아섰다. 이사회 회의 중에 시스템을 해킹할 순 없어. 나는 여전히 침묵한 채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고는 인쇄된 서류 한 장을 테이블 건너 이혜린 이사를 향해 부드럽게 밀었다. 그녀가 서류를 펼치자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이건 해킹이 아닙니다. 그녀가 소리내어 말했다. 앵커 실패로 인해 촉발된 시스템 업데이트입니다. 완전히 문서화된 프로토콜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접근 권한을 리셋했는데 박 대표가 더듬거렸다. 아니요. 이혜린 이사가 정정했다. 대표님은 연쇄 이전 프로토콜을 게시하지 않고 접근 권한을 종료시켰습니다. 시스템은 오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차세연 씨가 설계한 대로요. 앨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연쇄 반응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전체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할 때까지요. 대략 9개월? 만약 CTO가 제주도 명상 워크샵에서 돌아온다면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겠네요. 유라가 부드럽게 컥하는 소리를 냈다. 박 대표의 목소리는 부서지기 쉬운 플라스틱처럼 갈라졌다. 복수심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그때서야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니요. 당신들의 무지가 무기화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당신들은 커피 때문에 나를 해고했고 범죄자처럼 끌고 나갔어요. 나를 본보기로 삼고 싶어 했죠. 나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자, 여기 당신들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국토부 검토 격상, 계약 위기. 나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나는 유라를 보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감당하지 못했다. 박 대표가 필사적으로 앨런에게 돌아섰다. 이런 요구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앨런이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 자기 주장을 증명하고 싶어서 당신이 하수구에 처박아 버린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요. 그러고는 그는 나에게로 향했다. 차세연 씨, 원하는 게 뭐요? 내 손가락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가 멈췄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말을 마친 후의 침묵은 마치 진공 청소기가 회의실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인 것 같았다. 누군가 의자에서 자세를 바꾸자
팔찌가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박 대표의 입은 반박하려던 중간에 벌어진 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때 의로운 분노로 붉어졌던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순전한 부정만으로 빨간색 미검증 경고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듯이 여전히 등 뒤의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다른 일이 일어났다. 디스플레이가 다시 한번 깜빡였다. 이번에는 두 번째 창이 열렸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였다. 단순한 검은 배경에 흰색 쿠리엘 텍스트가 왼쪽 상단에 나타났다. 코드 라인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시스템 검증 페일오버 개시됨. 노드 트리 무결성 일시 중단. 안전장치 프로토콜 CRP-70이 작동. 지금까지 반쯤 지켜보던 법무팀장이 갑자기 일어서서 마치 자신의 재판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화면으로 다가갔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입술이 시퀀스를 읽으며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터미널 피드 상단의 헤더. 프로토콜 소유자 차세연. 오버라이드 체인 인증됨. 그는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 돌아섰다. 대표님, 멈추십시오. 박 대표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저분뿐입니다. 박 대표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럴 리가. 저 여자는 이제 직원도 아니잖아. 그녀가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이혜린 이사가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걸어나가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때서야 나는 딱 한 번 미소 지었다. 의기양양한 표정도 악당의 독백도 아니었다. 그저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작은 입꼬리의 움직임이었다. 앨런 그레이슨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결단력 있게. 차세연 씨, 그가 평온하게 말했다. 조건을 말하시오. 박 대표가 그를 향해 꼼 돌아섰다. 진심이십니까? 앨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24살짜리 틱톡 인턴이 복도 커피 규칙을 근거로 우리 준법 감시 대상을 고르게 놔뒀다는 이유로 이 회사를 잃을 순 없소. 나는 인질범과는 협상하지 않소. 박 대표가 쏘아붙였다. 잘 됐네요. 내가 손을 모으며 대답했다. 이건 협상이 아니니까요. 유라는 이제 의자 속으로 사라지려는 듯 그녀의 자세는 초단위로 움츠러들고 있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명확하고 천천히 기록을 위해 말했다. 첫째, 한유라 씨의 계약은 즉시 정당한 사유로 해지합니다. 그녀의 접근 권한은 오늘 중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유라가 움찔했다. 둘째, 인사팀 리더십, 특히 김 부장은 규정 남용에 대해 제3자 감사를 받습니다. 지난 5년간 처리된 모든 해고 건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원합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김 부장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다가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셋째, 내가 말을 이었다. 제 직위는 복직되지만 승격됩니다. 직책은 최고 윤리 책임자, Chief Ethics Officer. 저는 CEO나 인사팀이 아닌 이사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박 대표가 고장난 에어컨 같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태준 대표는 보복성 해고, 직권남용, 그리고 내부 프로토콜 방해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됩니다. 그의 사원증은 제가 시스템 오버라이드를 확인하는 즉시 비활성화될 겁니다. 박 대표가 앞으로 달려들었다. 이건 쿠데타야. 아니요. 이혜린 이사가 거의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진정한 진실성을 가진 누군가가 집안 청소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앨런은 회의실을 둘러보았고 반대가 없음을 확인한 후 나에게로 향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페이로버를 되돌릴 거요? 안정화시킬 겁니다. 내가 말했다. 1시간 내에 부분적인 기능이 복구될 것이고 아침까지는 완전히 복구될 겁니다. 오버라이드 키는 제가 방금 나열한 모든 항목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법률 노트를 꺼내고 있었다. 박 대표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마치 방이 너무 빨리 돌아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리를 갖고 놀았군.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와 시선을 맞췄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갖고 논 겁니다. 나는 그저 시스템이 거울을 들게 했을 뿐이에요. 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무지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들은 권력 다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되찾음을 목격하고 있었다. 럭손테크를 항상 지탱해왔던 벽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뒤에 숨어있던 부패를 벗겨내고 있을 뿐이었다. 내 뒤에서 회의실 화면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되었다. 오버라이드 키 대기 중. 조건 수락됨. 초안 작성 중. 차세연의 확인 대기.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확인을 누르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도 위협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12년간의 속삭이는 경고, 읽히지 않은 메모, 그리고 묻혀버린 문서들이 마침내 침묵이 고함보다 더 크게 말하는 이 한순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게 제 최종 조건입니다. 나는 판사의 망치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첫째, 유라는 떠납니다. 재배치나 전근이 아니라 완전히 끝입니다. 그녀는 비상상황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무기화하여 커피 한 잔을 빌미로 공개 처형을 연출함으로써 윤리적 감독을 위반했습니다. 그녀의 사원증은 이미 비활성화되었어야 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심지어 잿빛이 된 채 마치 의자 속으로 사라지려는 듯 척추를 말고 앉아있던 유라조차도. 둘째, 인사팀은 전면 감사를 받습니다. 모든 파일, 모든 해고, 보복을 정당화하거나 관리자의 짜증을 덮기 위해 그들이 꽈배기처럼 꼬아버린 모든 조항을요. 당신들 골프클럽 친구가 아닌 제3자 회사를 원합니다. 김 부장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타일러스 펜을 부서질 때까지 꽉 쥐었다. 셋째, 저는 돌아옵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권한을 갖고 돌아옵니다. 새로운 직책은 최고 윤리 책임자.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며 인사팀과 운영팀을 거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보모 노릇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박 대표가 비웃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나왔다. 나는 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그의 눈이 유리알 같고 충혈된 채 내게 고정되었다. 나는 차분하고 무자비하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은 즉시 직무 정지입니다. 보복성 해고, 비윤리적 행위, 그리고 연방 규정 준수 책임의 시스템적 방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을 때까지요. 이사회에서 해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말하지도 결정하지도 옆으로 비켜서지도 마십시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헐떡이는 소리뿐 자신의 망상 속에서 익사하는 남자였다. 나는 다시 이사회를 향해 돌아섰다.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십시오. 서류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겠습니다. 앨런은 미친 듯이 받아 적고 있는 변호사에게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시스템은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은 여전히 최종 키를 기다리는 터미널 프롬프트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화면에 엄지손가락을 댔다. 오버라이드 승인됨. 시스템 재검증됨. 회의실 화면이 바뀌었다. 심장 박동을 되찾은 심전도 모니터처럼 빨간색이 녹색으로 변했다. 하나씩 로그가 업데이트되었다. 준법 감시 복원됨. 체인 검증됨. 접근 동기화됨. 계약 상태 활성. 국토부 포털 정상 작동. 유리벽 너머 애칭된 럭손테크 로고를 통해 나는 직원들이 모니터가 다시 켜지자 책상에서 고개를 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슬랙 알림이 다시 나타나고 서버 활동이 재개되었다. 건물이 숨을 쉬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짜여진 것도 예의 바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심 어린,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의 폭발이었다. 유리 너머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휘파람을 불었고 어떤 이는 그저 활짝 웃었다.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누군가 부패에 맞서 일어서서 이겼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손을 흔들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토트백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나를 창피 주려 했던 바로 그 물건을 집어들었다. 내 커피 머그잔. 나는 더 이상 내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는 박 대표를 지나 걸어 나갔다. 화면이 꺼져버린 유라를 지나 부서진 스타일러스 펜 위에서 손을 떠는 김 부장을 지나 한때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내 목소리를 덮어버렸던 회의실을 지나 그리고 아무도 단 한 명도 감히 이번에는 나를 막지 못했다. 머그잔은 손안에서 따뜻했다. 시스템은 다시 완전해졌고 나는 마침내 더 이상 조각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상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활한 시니어 여러분. 복수의 커피포트가 계속 끓을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